아버지. 10년 동안 남편 똥오줌 받아내며 산 대가가 꽃뱀이라는 낙인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이 몰랐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저를 보고 참 지독하다고 했습니다. 그 나이에 재혼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병든 영감 수발을 드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이 좋았습니다. 이름 석자 말고는 아무것도 없던 제게 따뜻한 밥 한 끼 사주며 고생 많았다고 말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이 치매 판정을 받던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의 마지막은 내가 지켜주겠다고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의 기억은 하루하루 모래알처럼 빠져나갔고 저는 매일 아침 남편의 젖은 기저귀를 갈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욕창이 생길까봐 2시간마다 무거운 몸을 돌려 뉘이고 거친 손발을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늘 소독약 냄새와 노인 특유의 퀴퀴한 향이 밴 채로 살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가끔 제 손을 잡으며 누구냐고 묻는 남편의 눈동자에 비친 제 모습이 제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하지만 그 10년 동안 남편의 친자식들은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이라는 놈은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명절에도 전화 한 통 없었고 둘째 딸은 자식 교육비가 모자란다며 가끔 돈 달라는 소리만 해댔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속은 타들어갔지만 남편이 들을까봐 입술을 깨물며 참았습니다. 여보, 당신 자식들은 다 잘 살고 있으니 걱정 말아요. 기억도 못하는 남편 귀에 대고 저는 매일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던 남편이 결국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장에 제일 먼저 나타난 건 상복을 입은 자식들이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던 그들이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제일 먼저 한 말은 무엇이었을지 아십니까? 아줌마, 우리 아빠 통장 어디 있어요? 건물 명의는요? 아직 남편의 몸이 식기도 전인데 그들은 하이에나처럼 재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날 저는 현관문에 들어서기도 전에 쫓겨나야 했습니다. 제 짐 가방이 복도로 내팽개쳐져 있더군요. 큰아들이 제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이제 우리 아빠 돌아가셨으니 이 집에서 나가주셔야겠어요. 10년 동안 우리 아빠 돈으로 먹고 자고 했으면 충분하잖아요. 이제 와서 유산이라도 챙길 생각인가 본데 꿈 깨세요. 우리는 이미 변호사 선임해서 아줌마가 꽃뱀이라는 증거 다 모아놨으니까요. 꽃뱀이라니요. 10년 동안 똥오줌 받아내고 욕창 닦아준 사람에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둘째 딸은 옆에서 한술 더 떴습니다. 언니 말로 해서 뭐해?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를 거야. 치매 걸렸을 때 아줌마가 꼬셔서 혼인신고한 거 우리 다 알아. 그거 무효 소송할 거니까 국물도 없을 줄 알아. 비가 쏟아지는 아파트 복도에서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입고 있던 낡은 스웨터에서는
여전히 남편의 물량 냄새가 났습니다. 평생을 자식 기 안 죽이겠다고 시장 바닥에서 생선 팔아 키운 자식들이라던 남편의 말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얘들아,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아니? 너희가 안 올 때마다 내가 얼마나 가슴을 쳤는지 아니? 하지만 제 외침은 닫힌 현관문 너머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빗속을 걸었습니다. 갈 곳도 기댈 곳도 없었습니다. 손에는 남편이 생전에 제게 꼭 쥐어주었던 낡은 열쇠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 열쇠가 무엇을 여는 것인지 그때는 저도 몰랐습니다. 그저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비참함과 억울함에 숨이 막힐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빗길을 뚫고 한 대의 차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남편의 오래된 친구이자 변호사였던 김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제 몰골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결국 자식들이 일을 저질렀군요. 아주머니, 울지 마세요. 친구가 마지막까지 제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자식들이 인간의 도리를 저버리면 이 서류를 꺼내라고요. 그의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보는 순간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남편은 치매가 깊어지기 전 이미 자식들의 본성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도장을 찍은 건 당신들이 그렇게 원하는 상속 서류가 아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내민 서류 봉투는 빗물에 젖어 눅눅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나온 종이들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만큼 날카로웠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정신이 맑았을 때 미리 작성해둔 효도 계약서와 비밀 유언장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건물을 물려주는 조건으로 매달 생활비를 지급하고 제 주거권을 보장하며 만약 이를 어길 시 모든 증여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식들의 효심이 건물의 벽돌보다 얇다는 것을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사랑이 제 차가운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 씨, 이제 눈물을 닦으세요. 김 변호사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저들이 스스로 제 무덤을 파게 만들 겁니다. 저는 그날로 김 변호사가 마련해준 작은 거처로 몸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거울 속에 저를 보았습니다. 평생을 비린내 나는 앞치마 뒤에 숨어 살던 순한 여자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반격의 첫걸음은 자식들의 방심을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애원하는 척했습니다. 철수야, 내가 잘못했다. 갈 곳이 없구나. 그냥 요양원이라도 좋으니 보내만 다오. 큰아들은 비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이제야 말이 통하네. 진작 그럴 것이지. 아들은 제가 완전히 굴복한 줄 알고 제가 살던 집을 매각하기 위해
부동산 업자들을 불러들였습니다. 저는 요양원에 들어가는 척하며 몰래 남편이 남겨준 열쇠의 정체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 열쇠는 남편이 생전에 쓰던 오래된 서재의 비밀 금고 열쇠였습니다. 자식들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며 재산을 찾을 때도 그 금고만큼은 발견하지 못했었죠. 저는 자식들이 집을 비운 틈을 타 몰래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발걸음 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서 금고를 열었습니다. 금고 안에는 낡은 녹음기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버튼을 누르자 남편의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철수야, 민수야. 너희가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겠지. 그리고 너희는 아마 내 엄마를 내쫓았을 게다. 내 아들, 딸들아, 어쩌다 너희가 이렇게 괴물이 되었니? 녹음기에는 남편이 치매가 오기 직전 자식들이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남편을 협박하고 서류를 위조하려 했던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은 분노로 타올랐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치매라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겠지만 아버지는 제 자식들의 비열한 민낯을 눈물로 기록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녹음기를 가슴에 꼭 쥐었습니다. 철수야, 내가 내 아들이라는 게 정말 부끄럽구나. 저는 조용히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이제 제가 흘릴 눈물은 모두 말랐습니다. 며칠 뒤 자식들은 신이 나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줌마, 요양원 입원 수속 다 끝났으니까 내일 차 보낼게요. 짐 싸두세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내일 모든 게 끝날 테니 너희도 다 같이 집으로 오너라. 자식들은 제가 항복한 줄 알고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내일 그들이 마주할 것은 요양원으로 떠나는 힘없는 노파가 아니라 10년의 한을 품은 복수의 화신이라는 것을요. 밤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을 닦으며 약속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평생 일궈온 것들, 저 악마 같은 자식들이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게 할게요. 그리고 저도 이제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 제 이름 석자를 가진 여자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자식들이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벌써 건물을 판 돈으로 무엇을 할지 상상하며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어 있었죠. 하지만 거실 한복판에 김 변호사와 함께 단정하게 앉아 있는 저를 보자 그들의 표정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뭐야, 변호사는 왜 여기 있어? 큰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녹음기를 틀었습니다. 거실 가득 남편의 애처롭고도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너희가 내 엄마를 내쫓는 그 순간 이 모든 재산은 사회에 환원된다. 내 유언은 이미 공증을 마쳤다. 자식들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하는 것을 보며 저는 비로소 웃을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이 꽃뱀이라고 부르던 이 사람이
사실은 당신들의 마지막 생명줄을 쥐고 있었다는 걸 이제야 알겠니? 거실에 흐르던 남편의 목소리가 멈추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큰아들 철수의 얼굴은 이미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파랗게 질린 입술이 부르르 떨리더니 이내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더군요. 이거 다 조작이야. 우리 아빠 치매였다니까. 저 여우 같은 여자가 아빠 꼬셔서 억지로 녹음시킨 게 분명해. 며느리도 옆에서 거들며 제 팔을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아줌마, 이거 어디서 구했어? 당장 내놔. 이거 법적 효력 하나도 없는 거 알지? 저는 그들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습니다. 10년 동안 내 손길을 거부하던 자식들이 돈 앞에서 저를 만지려 드는 게 소름 끼치도록 싫었습니다. 철수야, 내 아버지가 치매였다고? 그래, 몸은 병들었어도 정신만큼은 너희보다 맑으셨다. 내가 도박빚 갚아달라고 아빠 앞에서 무릎 꿇고 빌던 날도 내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다 기록해 두셨어. 저는 김 변호사가 가져온 또 다른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정기적으로 받아둔 의사결정 능력 확인서였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치매로 기억을 잃어갈 것을 대비해 매달 변호사와 동행하여 자신의 정신 상태가 온전함을 법적으로 입증받아 두었던 겁니다. 자식들의 눈동자가 사정없이 흔들렸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고 딸 민수는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그땐 우리가 잠시 미쳤었나 봐. 제발 우리 한 번만 봐줘. 엄마, 방금 나보고 엄마라고 했니?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를 꽃뱀이라 부르며 빗속으로 내쫓던 입에서 엄마라는 말이 나오다니요. 민수야, 내가 내 쫓겨난 가방을 발로 찼을 때 내 엄마는 죽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건 내가 그토록 경멸하던 남남일 뿐이야. 저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김 변호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한 대로 진행해 주세요. 그날 이후 본격적인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아버지를 가두고 협박했다며 온갖 거짓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제 험담을 하고 다니며 저를 파렴치한 여자로 몰아갔죠. 하지만 진실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녹음기 안에는 자식들이 아버지를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기 위해 약물을 남용하려 했던 정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판사님이 녹음 파일을 듣는 동안 법정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철수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발악했습니다. 저 여자가 아빠 재산 노리고 접근한 건 사실이잖아요. 10년 수발. 그게 다 돈 보고 한 연기라고요. 하지만 그 순간 김 변호사가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난 10년간 남편의 병원비와 약값을 제 개인 적금을 깨서 지불해온 영수증 꾸러미였습니다. 남편의 재산은 단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시장에서 생선 팔아 모은 제 핏돈으로
남편을 지켜온 기록들이었죠. 판결은 냉혹했습니다. 효도계약서 위반 및 부모 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자식들에게 증여되었던 모든 부동산과 현금은 원천 무효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무단으로 가져간 임대료까지 모두 반환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자식들은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저에 대한 미안함이 아니라 사라져버린 돈에 대한 집착일 뿐이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데 철수가 제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엄마, 정말 이럴 거야? 나 지금 부도나게 생겼어. 이거 다 뺏어가면 나 죽으라는 소리야. 저는 철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래, 죽을 만큼 힘들겠지. 내가 빗속에서 가방 하나 들고 쫓겨날 때 내가 느꼈던 게 바로 그거다. 내가 저지른 일, 내가 책임져라. 그게 어른이다.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준비된 차에 올라탔습니다.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어느 때보다 평온했습니다. 자식들이 다 털어가려 했던 그 집은 이제 오로지 저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서니 남편의 낡은 안경과 책들이 그대로 저를 반겨주더군요. 여보, 이제 다 끝났어요. 당신이 지키려 했던 거 제가 지켜냈어요.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처음으로 시원하게 울었습니다. 배신감의 눈물이 아니라 7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찾은 자유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건물을 되찾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남편의 유품 정리함 깊숙한 곳에서 편지 한 통을 더 발견했습니다. 그 편지에는 자식들도 심지어 저도 몰랐던 남편의 마지막 비밀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비밀을 읽어내려가는 제 손이 다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자식들에게 복수를 하는 것 이상의 아주 커다란 그림을 그려두었던 겁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편지 봉투는 낡은 가죽함 가장 밑바닥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남편의 정갈한 글씨체가 나타났습니다. 영수가 고생 많았지. 자식들이 너를 힘들게 할 거라는 걸 알면서도 끝내 말하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단다. 편지 안에는 뜻밖에도 남편이 젊은 시절부터 남몰래 후원해온 보육원 아이들의 명단과 작은 땅 문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적어두었더군요. 자식들에게서 되찾은 모든 재산은 내가 관리하되 내가 세상을 떠날 때는 이 아이들을 위한 보금자리로 써달라고 말입니다. 그 편지를 읽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자식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저를 이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줄 재산이 없다는 걸 알면 저를 해칠까봐 건물을 미끼로 저를 보호하려 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재산을 되찾는 과정을 통해 평생 남의 뒤치다꺼리만 하던 제가 제 삶의 주인으로 우뚝 서기를 바랐던 거였습니다. 여보, 당신은 마지막까지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었군요. 저는 편지를 가슴에 묻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제 제 앞길은 명확해졌습니다.
재판 결과가 확정되고 자식들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큰아들 철수는 빚잔치 끝에 살던 아파트마저 경매로 넘어가고 신용불량자가 되어 떠돌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가끔 제 집 근처를 배회하며 돈 몇 푼만 달라고 울며 매달렸지만 저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철수야, 내가 버린 건 엄마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양심이다. 내 스스로 그 양심을 찾기 전까진 내 집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라. 냉정한 말이었지만 그것이 제 자식을 사람으로 만드는 마지막 교육이라 믿었습니다. 둘째 딸 민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돈 때문에 이혼 위기에 처했다며 찾아와 발악을 했지만 저는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곡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요. 하지만 남편의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남에게 베푸는 삶을 살라던 그 뜻을 잊기 위해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상가 건물을 매각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건물의 일부를 개조하여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와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으로 만들었습니다. 시장에서 생선을 팔던 그 억척스러운 손으로 이제는 정성껏 국을 끓이고 아이들의 간식을 챙깁니다. 비린내 대신 고소한 밥 냄새가 제 옷에 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건물주 할머니가 왜 이런 고생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그저 웃으며 대답합니다.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아서요. 남을 위해 밥을 짓는 이 시간이 자식들 비위 맞추며 눈치 보던 수십 년보다 수만 배는 더 행복합니다. 어느덧 남편이 떠난 지 세 번째 봄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남긴 그 작은 땅에 보육원 아이들과 함께 꽃나무를 심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판을 가득 채울 때 저는 하늘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저 잘하고 있지요? 당신이 남겨준 영약은 재산이 아니라 바로 이 자유와 사랑이었네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희생적인 어머니도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제 이름 석자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명숙일 뿐입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은 내 몸을 빌려 세상에 나온 귀한 손님일 뿐, 내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걸고 정작 나 자신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습니다. 부모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희생하지 마세요.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것이고 당신의 존엄은 당신의 손끝에서 나옵니다. 70평생 비린내 속에서 길을 잃었던 제가 이제야 꽃길을 걷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 정말 맞더군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식 때문에 눈물 짓지 마세요. 당신은 충분히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저 영숙이가 온 마음을 다해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엄지척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이 눌러주시는 그 좋아요 한 번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식 때문에 남몰래 눈물 훔치고 계실 수많은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이 영상을 전달하는 큰 힘이 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우리 이 채널에서 함께 모여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단추도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가슴 답답한 사연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이야기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느끼신 점이나 여러분의 사연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누며 남은 인생 더 당당하게 살아봅시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